네, 20번째 챕터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이 빅 인테저라는 클래스와 빅 디시멀이라는 클래스인데 아마도 예제가 강의보다 나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제가 여러 가지 뭐 설명을 드릴 것 없이 예제를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단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서 예제를 보여드리면 빅 인테저라는 클래스는 자바가 표현할 수 있는 기본 자료형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주 큰 그러한 그 정수들 있죠. 뭐 예를 들어 하나 써볼까요? 뭐 한 이런 것들 영어 제가 지금 몇 개를 적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정확하진 않지만 아무튼 이렇게 큰 숫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기본 자료형 데이터로 표현이 불가능하죠. 이렇게 아주 큰 숫자를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 설계된 클래스가 바로 빅 인티저라는 클래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빅 디시멀 클래스는 우리가 더블형 데이터 3.14 딱 쓰는 순간에 이것이 이미 메모리 공간에 올라가는 순간에 3.14는 3.14가 아니죠. 예, 이것도 제가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어, 기본 자료용 데이터 중에서 실수는 정확히 그 값을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차가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오차가 없을 수는 없지만 오차가 없도록 해야지만 하는 상황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 형태의 정수 표현을 위한 그것을 목적으로 설계된 클래스가 바로 빅 디시멀이라는 클래스입니다. 자,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고 예제 보시면 여러분들 원하실 때 어떤 형태로건 빅 인테저, 빅 디시멀 클래스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은 빅 인테저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값은 이거예요. 예, 뭐 읽기도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또 뭐 빅 인테저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고 얘는 이 값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생성자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정수를 문자 열의 형태로 전달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뭐냐면 왜 굳이 문자열로 전달을 하느냐? 이거 큰 따옴표 빼가지고 그냥 정수로 전달을 하면 안 되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메소드를 통해서 이 값이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메소드를 통해서 값을 전달을 하면 우리가 메모리상에 지금 여러분들이 쓴 이 상수를 갖다가 일단 표현을 해야 됩니다. 표현이 되지 않는데 시스템적으로 표현이 안 되었는데 그 값을 어떻게 메소드에 전달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문장을 쓰잖아요. big integer. 예, 생성자 부분 요것만 그냥 좀 따로 쓰는 겁니다. 1, 뭐 0 이렇게 해서 뭐 0 딱 이렇게 그냥 쓰시잖아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일단 잡아보고 이 값을 갖다 표현을 해라. 기본 자료형의 표현 방법을 근거로 표현을 해서 이 빅 인터저 인스턴스의 메소드 생성자에다가 전달을 해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뭐가 안 돼요? 표현이 안 되잖아요. 예, 얘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즉 우리가 지금 컴퓨터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문장으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문장으로 쓰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문자 열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표현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표현만 해서는 의미가 없겠죠. 그냥 단순히 내가 큰 숫자를 표현한다? 큰 숫자를 표현했다라는 것은 어떠한 기본적인 연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표현을 한 것일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빅 인티저 클래스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 API를 보시면은 메소드에 뭐 기본적인 사칙 연산 메소드들과 뭐 필요한 아주 최소한의 어떤 그런 메소드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소드들을 이용을 하시면 비록 제한적인 형태이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큰 정수를 표현하고 그 큰 정수를 대상으로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덧셈의 결과도 출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곱셈의 결과 아주 크지만 어쨌든 다 표현해낸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빅 디시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는 이제 표현이 불가능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빅 인티저가 있었다라고 하면 빅 디시멀은 오차를 표현하지 않기 위한 그러한 클래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뭐냐면 1.6, 그 다음에 0.1을 오차 없이 표현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빅 디시멀 인스턴스를 E1, E2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E1.add E2 하고 있어요. 즉 E1이 저장하고 있는 값을 E2가 저장하는 값과 더해서 그 결과를 출력하는 겁니다. 얘는 곱하는 거죠. E1을 기준으로 해서 멀티플라이 메소드처럼 해서 E2의 인자를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곱셈 결과를 갖다 출력하겠다라는 겁니다. 반환 받아가지고. 자, 근데 실제로 출력 결과를 보면은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오차가 발생이 됩니다. 왜 오차가 발생이 되지? 고민하는데 이거 잘못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빅디시멀이 오차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1.6이라고 이 쓰는 순간 이미 오차가 발생이 된 겁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1.6을 메소드에 전달을 하려면 컴퓨터가 일단 1.6을 표현을 해야 되겠죠. 바로 그 표현하는 순간에 오차가 들어간다고요. 자, 0.1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가 0.1을 표현하게끔 해야 되겠죠. 표현하는 순간 이미 오차가 발생이 됩니다. 그 가지고 있는 오차를 가지고 오차 없이 연산한 결과가 이거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건 분명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닐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1.6과 0.1을 대상으로 해서 곱하면 뭐 0.16이 나오고 더하면 1.6이 나오는 걸 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더블형 데이터를 갖다가 인자로 전달받는 생성자가 아니라 이렇게 문자열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이 생성자를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표현해야 됩니다. 자, 1.6을 문자열로 담았어요. 그러면 문자열로 표현했으니까 당연히 오차가 있을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자로 전달을 하면 빅디시멀 클래스의 생성자는 이 인자로 전달된 문자열에서 값을 갖다가 1.6을 그대로 뽑아서 오차 없는 1.6을 표현하게 됩니다. 얘도 오차 없는 0.1을 표현하게 되겠죠. 그래서 덧셈과 곱셈의 결과를 출력을 해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우리가 원했던 1.7과 0.16이 출력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어쨌든 뭐 또 두 번째 내용이 정리가 됐으니까 일단 완료를 하고 다음 시간에 세 번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